네, 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당과의 협상 최종 책임자이자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원내대표 후보 중에 한 분이시죠. 삼선의 김학용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출마 제가 선언. 멘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안성맞춤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였는데 오늘 출마 선언하실 때도 그걸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출마 선언하고 다른 방송 나오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성맞춤은 안성 국회의원만 쓸 수 있는 고유명사입니다. 예. 일단 오늘 출마 선언 하실 때 하셨던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 강한 야성 발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들깨 얘기하면서 아주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년간. 차별성이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저희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됐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이고 예. 저희 지지율이 두 자리도 못 미치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들깨 정신 아니면 온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네. 김성태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자유한국당의 고질적인 이미지인 무기력한 웰빙 정당, 귀족 정당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야당으로서의 변신을 한 거. 단식도 하시고. 예, 그것이 대단히 큰 성과라고 할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들깨 정신을 이어받아서 좀 업그레이드해서 예. 예. 진돗개가 되겠다. 진돗개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잘 싸웠지만은 예. 저희가 이제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들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정의로운 정치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 그것이 저는 진돗개에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서 반대만 하는 그런 야당이 아니고 능력과 비전을 갖춘 새로운 수권 정당을 만들어 나겠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지지율 40%로 끌어올리겠다. 40%. 그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말씀. 이게 장점인 것 같고 또 하나 가장 내가 원내대표로서 큰 장점이 있다면 좀 뭐라고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언론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예.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기 원내대표로서의 가장 큰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얼굴은 이렇게 부드러워 보입니다만 부드러워 자유한국당 내에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임기 동안에 정말 강한 야당을 만들어서 지금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예. 저희 지지율이 26.4%까지 오르고 있지만은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그런 거냐? 예. 문재인의 실정 때문에 거저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한 7, 80%는 솔직히 예. 너무나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거든요. 정말 정권 지지율을 오로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매달리고 예. 내치가 지금 형편없지 않습니까? 국민들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안보도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뭡니까? 자주폰지 뭔지 쏘면은 어쩐 예. 저 남의 옆 부대로 떨어지질 않나? 청와대 음주운전을 하진 않나? 예. 특검반이라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상한 사고나 치고 도로지댕기지 않나? 국회로 오는 저 장관들 치고 제대로 멀쩡한 장관이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국 물러나라. 지금 임종석 물러나라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이제 앞으로는 지금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 의원님의 강점을 여쭤봤는데 지금 여기까지 흘렀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정말 잘 싸우지만 국민을 상대로 설득력 있게 싸워야 된다. 예. 그래서 국민 소통, 공감 정치를 강화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헛발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지도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민심이 지금 정말 떠나는 게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예. 온전히 우리 당으로 좀 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희가 정말 안정적으로다가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국회의원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역 가면은요, 뭐 딱 한 가지입니다. 제발 싸우지 마라, 니들끼리. 내부 총질하지 말아라. 예. 이것이 모든 나라를 걱정하는 자유한국당을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정말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겠다. 예. 지금 친박, 비박 색채가 많이 옅어졌습니다만 사실 그 뿌리가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국회에서 자타가 알아주는 소위 친교, 마당발 예. 왕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그 생각이 달랐던 분들 같이 하나로 모으는 예. 그런 일들을 해 나가서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믿고 떠난 민심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목소리를 너무 안 높이셔도 잘 들어갑니다. 목 쓰실 일 많으실 텐데 지금 목이 아프실 테니까 살살 집안 내력이 좀 목소리가 큽니다. 네, 저희는 듣기 좋습니다. 그 친화력을 꼽으시는 동료 의원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아주 친화력이 좋으시고 뭐 유머러스하시고 이런 부분도 스스로 인정하시나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정말 그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늘 주변 사람들을 도우려하고 뭐 그런 것이 큰아들인 저에게도 이어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무슨 뭐 원내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제 성품 자체가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 남을 돕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제가 주인공이 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예. 112분의 의원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역량을 발휘하게끔 하고 112분의 스타 전사를 만들어내서 112분의 주인공을 만들어내는 조연 원내대표가 되겠다. 요새 알겠습니다. 영화 보면은 조연이지만 실제 주인공보다 더 인기 좋은 조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네, 이름 얘기하면 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가 많으니까요. 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면요. 4명의 후보 중에 본인이 꼽으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 한 분만 가장 꼽으신다면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예. 저 자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선거를 여러 번 치릅니다만은 예. 누가 나오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제가 열심히 하고 제 진정성을 의원님들이 알아주셔서 지금 헌신과 통합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헌신의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나온 후보자야 다 앞으로 내가 되면은 다 통합해서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의원님들이 쭉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누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까지 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가 되면은 정말 헌신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뭐 어떤 뭐 이상한 뭐 계파 예.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얘기도 그리고 천천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개파에 대한 얘기. 그 질문 좀 바꿔서요. 네. 네 후보 모두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만 네. 그래도 기사에 많이 거론되는 두 분이 바로 나경원 그리고 김학용 이 두 분이신데 네. 나경원 의원의 약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본인이 더 뛰어난 부분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과 굳이 비교를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나경원 의원을 그동안 정말 무보수 명예직으로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다고. 네, 최선을 다해서 도왔기 때문에 제가 뭐 나올 때가 돼서 원내대표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제 자신이 떳떳하고 뭐 페어플레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좀 공격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나경원 의원 이야기를 공격하기 해볼까요? 어려운 예. 게 아니라요. 예. 그동안 조금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제해야 됩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 입장을 좀 이야기를 네네네. 해보자면은 네. 김학용 의원님을 향해서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가 낮다. 이게 네. 원내대표로서 약점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 나한테 그런 얘기 잘 못할 사람인데. 그에 대한 좀 답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나경원 의원보다 제가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 소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김학용이라는 이미지가 각인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국방위원장 5개월 하면서도 명국방위원장으로 날렸지 않습니까? 예. 뭐 그 결과 국방위원장직을 결국 민정에서 뺏어가는 바람에 환경노동위원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저는 많이 알려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 원내대표는 당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화면에 비쳤을 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예. 나경원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김학용이라는 이미지는
아직도 하얀 여백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잘하면은 자유한국당의 멋진 얼굴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골프 칠 때 뭐 멀리 나간다고 도움이 됩니까? 오비 나면 꽝이죠. 제대로 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라는 저는 아주 게, 예.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뭐 인지도보다는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중이 중요할 텐데 네네. 또 하나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게 지금 개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박, 비박, 뭐 잔류, 복당. 낡은 프레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신데 김 의원께서는 복당파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오히려 이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어떻게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보세요? 예. 뭐 모든 의원님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를 하면서 친불친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굳이 나누면은 친박과 비박이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박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후에 친박 중에서 예. 사랑을 못 받은 의원들이 비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무성 대표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 비서실장에 제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박이 된 거지. 저는 대통령 선거를 2번 다 박근혜 대통령을 열심히 도운 사람이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친불친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장을 맡았을 때 예. 누가 더 공정하게 그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예. 또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와 절친이다 보니까 예. 그 김성태 원내대표를 좋아하는 분도 대단히 많습니다만 사실 또 원내대표를 하다 보면 또 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니 김성태랑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김성태와 저가 절친인 건 맞습니다만 김성태 대표님과 제가 살아온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많이 달라 보이십니다. 저는 28살에 이해보현 예. 비서관부터 출발해서 지방의원 3선, 국회의원 3번을 하는 동안에 그 소위 정통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를 익혀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의 절차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강한 투쟁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면서 중동 근로자 출신 중에서 제일 고위직까지 올라간 분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강한 투쟁력 없이는 살아남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이 좀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도 그걸 걸었습니다. 네. 그 당내 민주주의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 그래서 그 회기가 열리는 달은 예. 매주 1회 이상 의원총회를 통해서 예. 우리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녹여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통합을 앞서도 계속 어려운 건 말씀하세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여러 인터뷰 통해서 보수 통합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네. 바른미래당과도 연대를 하고 태극기 부대까지 껴안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바른미래당에서 사실 한국당으로 돌아오기에 이 태극기 부대가 좀 부담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극우나 국자는 소수 정당이 지향하는 목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역시 합리적인 보수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예. 저는 여기에다 따뜻한 보수를 하나 얹자. 안보 같은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되 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어려운 사람을 어루만지는 그런 보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태극기 부대, 뭐 부대가 적절한지 모릅니다만은 예. 그 중에 제 지지자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예. 사실은 그 상당수 분들이 아주 애국심이 충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그런 그 아주 그 소위 방향이 잘못된 분들 빼놓고서는 저희는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바른 미래당은 사실은 뭐 그 저희와 당연히 그 민주당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야권 공조를 해야 될 때지만 바른미래당뿐만이 아니라 여타 정당도 저희가 예. 최선을 다해서 끌어안아야 되고 또 사안별로 공조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극기 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탄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석방시켜서 불구속 상태 재판을 추진을 하고 있고 뭐
본인께서도 사면에 대한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고 탄핵에 찬성해서 나가셨는데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얼핏 봐선 결이 좀 달라 보입니다.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두 가지는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하게 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과 처신, 또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국민의 공분을 사한 거거든요. 세월호 관련이 연결이 돼가지고서. 예. 그런데 저는 현직 대통령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은요, 대통령직을 중간에 물러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무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어떤 사적인 그 소위 그 이권에 관련돼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년형은 너무나 가혹하다. 이런 잣대로다가 모든 전직 대통령을 털기로 말하면은 제가 어느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만 50년 이상 안 나올 사람은 없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소한도 개인적으로는 예. 무력이 없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얘기하는 특별사면 문제는 모든 국민은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이상은 예.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도주를 하겠습니까?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감옥에서 고생을 하십니까? 당연히 국민으로서 개인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분명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맞고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면은 그 국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특별 사면하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 안 찍을 저 특별한 강성 친박들이 저를 찍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김무성 대표도 그런 뜻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아마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희생자이고 또 그리고 분당 사태의 책임자로서 결자 해제하려는 그런 아마 마음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저랑 뭐 사전에 상의한 적은 전혀 없고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의원 112분에게 편지 다 돌렸다고 합니다. 네네. 히든 카드 있으십니까? 그런 어떤 전략 같은 게? 저요. 예. 전략을 지금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기 때문에 예. 저는 평상시에 이미 다 판가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예. 누구를 원내대표로 선택할지 저는 글쎄 95% 정도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생각이 되고요. 남은 5%의 부동표를 잡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의원님들 계속 자주 만나고 또 호소할 생각을 가지고 몇 분이나 지금 만나셨습니까? 다 만나고 벌써 한 두세 바퀴 돌고 있죠. 두세 배 벌써 네, 두세 그럼요. 배. 예. 그분들 만나보시니까 느낌 오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앞에서든 뭐 어떻게 해서든 대충 의사표시를 할 텐데 지금 계획대로 좀 되고 있으신가요? 112분 중에서 당원권 정지된 분 9분 빼놓고 예. 103분이 투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예. 52표를 얻으면은 그렇죠. 1차 당선이거든요. 예.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 숫자가 좀 불어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 자기를 찍을 걸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 차기 원내대표로 잘 싸울 수 있는 강한 야당 예. 또 그런 투쟁력 있는 원내대표를 현재 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영우 의원과의 단일화.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물어보셔도 돼요. 예,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요. 네. 단일화 변수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영우 의원과의 단일화 여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김영우 의원은 개인적으로 내 친동생 같은 사이고 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김영우 의원이 우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김영우 의원이나 저나 생각이 거의 다르지 않고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아마도 단일화의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김영우는 아주 젊은 친구고 예.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앞으로
가깝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나오셨으니까 이제 끝으로 약속 하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예요? 나중에 원내대표 당선되시고 나면 꼭 저희 연합뉴스 TV와 인터뷰 제일 먼저 해주시고 스튜디오에도 제일 먼저 나와주신다. 뭐 이런 약속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선을- 긍정적으로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삼선의 김학용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예, 오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